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예. 자, 내용을 보니까 4,895억 배임, 그 다음에 133억을 제3자 뇌물 이렇게 봐서 내용을 적어 넣었다라고 하는데 네. 내용을 좀 상세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해가겠습니다. 네. 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내려진 범죄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세 가지 잘 알고 계시는 대장동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제 혐의를 주고 방금과 같은 4천 몇백억 그리고 133억 뇌물이 나왔는데 네. 구체적인 위반한 법률은요.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배임 및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네.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는 부패 방지법 위반. 성남 FC 후원금은 자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삼자 뇌물. 그렇죠. 그리고 세 가지 공통점은 결국 네. 성남시의 시장으로 있는 공직자가 네. 민간 사업자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건 이거죠.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천문학적 이익을 개인 업자에게 정책을 통해서 돌려줘 버린 네. 이거는 지역 토착 비리다. 그 액수를 산정을 해보니까 일단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4,895억 정도로 추산을 해서 올린다. 대장동 건만. 네. 원래는 그거보다 더 많은 7척 얼마의 이익이 나왔는데 예. 그거를 도계공에다 1,980억인가를 돌려버리고 나머지 4,285억인가요? 예, 예. 4,500. 어쨌든 제가 숫자 4,000억 대, 헷갈리는데. 4,000억 대. 예. 아니 4,000억이 훨씬 넘어가갖고 예. 요 숫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를 지금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배임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 그 성남 FC 관련해서는 네. 자기의 정치적인 그 지명도,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 업자의 팔을 비틀어서 후원금을 받아냈다. 이것은 결국은 후원금 혹은 광고비라고 이재명 시장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제3자 뇌물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사실 이렇게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으면 기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누가 검사한테 가장 바른 얘기를 들어서 아침자 신문에 특종을 하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섣부르지만 결론을 내드리면 오늘 아침자 기준으로 보면은 동아일보가 굉장히 많이 앞서간 것 같아요. 동아일보가 4천억대를 딱 공소장에 넣을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조선일보는 뭐 했냐. 조선일보는 약 7천억대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조선일보가 오버를 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공소장 내용으로는 동아일보가 특종을 했지만 결국 재판에 가게 되면 이 지금 위례신도시 건이 지금 영장에서는 액수가 정확하게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잘 안 나왔죠. 네. 네. 그 액수를 산출해서 같이 넣어서 공소사실 전 유지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조선일보가 또 맞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네. 그러니까 잘 취재를 안 해본 예. 기자 출신들 그리고 네. 정치인들은 마치 네. 뭐 그런 경우 없지는 않겠지만 검찰이 흘려준다 이랬는데요. 네. 가만히 있으면 흘려줍니까? 안 들려줘. 절대 안 흘려주죠. 이렇게 안 맞는 것만 봐도 사실은 이게 며칠 전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했습니다. 어저께 16일 날 영장 칠 거라고 한 거는 네. 사실 TV조선이 네. 전날 밤에 맞습니다. 좀 지른 거잖아요. 근데 네. 질렀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른 데는 전부 다 이번 주 내 네. 임박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16일 영장 청구라고 할 때는 네. 기자가 어디까지 확인을 했겠습니까? 예. 제 취재 경험상 아무리 확인을 해도요. 16일 날 영장 칠 거야라고 확인해 주는 취재원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예. 정말로 여러 사람 확인,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황들 이런 걸 가지고 16일을 했고 네. 결과적으로 오늘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어저께 다른 법조 기자들은 난리가 납니다. 예. 야, TV조선 16일을 했는데 니들 뭐 했냐? 그러니까 아마도 또 동아일보 또 예. 열심히 뛰어서 예. 4천억입니다. 이를 맞춰가지고 예. 하는데 그럼 4천억 이거를 예. 4천억이라고 얘기를 해주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내용을 대충 취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임 얼마예요? 뭐 계산해봐. 그럼 계산해보면 왜냐하면은요, 이 오늘 영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 도계공이 받았어야 될 실제 배당 이익은 예. 6,725억인데 그거를 실제로는 얼마를 받았냐면은 1,830억으로 확정 이익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성남 도계공이 받았어야 될 이익을 6,725억이라고 계산했을 때 네. 거기서 1,830억을 빼면은 4,895억.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배임이라고 적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 배임 액수는 이거구나.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또 기자들은 위례를 예. 수치까지 나왔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는 아 해보니까 3,000밖에 한 7천억 되네.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취재원에게 7천억 정도 되겠네요 하면은 뭐 그 취재원은 뭐 그렇겠지 뭐 글쎄 두 개 했을 더 때. 하면 그렇겠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주면 이제 했으면은- 골 때리지. 예, 그러면은 이제 7천억으로 가는 건데 네. 뭐 다른 취재원이 네. 아직 위례까지는 정확하게 액수가 안 나왔어요 하면은 네. 4,000억대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정말로 이 진실의 조각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의 개인 기자들이 자기가 하지만 이런 여러 취재 활동을 통해서 전체 네.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네. 너무 또 뭐 숫자 정확하지 않다고 뭐 우리 저 전국의 신문사 데스크분들 또 취재 기자들 너무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 요 제3자 뇌물죄 성남 FC 예. 사실은 법조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가장 정말 딱 떨어지는 케이스는 성남 FC. 이게 이를테면은 검사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혐의, 예. 입증하기가 가장 쉬운 혐의다라고들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요거는 결국 133억 5천만 원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영장을 예.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예. 영장 청구가 되는군요. 네. 요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예. 결국은 2,895억, 그 다음에 133억. 이게 예. 말이 쉬워서 4,895억. 4,895억. 이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사람이 133억을 평생 만져볼 일도 없고 13억도 사실 만져볼 일이 없어요, 현금으로.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이 혐의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네. 정적 제거하기다. 그렇죠.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쟁자였다고 나를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라는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또 개딸 등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저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수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렇죠. 이게 예. 계속 뭐 어저께 법제사법위도 열리고 했지만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예. 이 수사 자체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고 지금 보시다시피 2010년과 2014년 네. 이 무렵에 그 성남이라는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지역 토착 비리이고요. 네. 지금 실제 그 공소장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도 뭐냐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성남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최고의 공약이 제1공단 공원화였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 제1공단을 공원화 시켜주는 비용의 네.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이 됐을 때 전국적 인물이 됐던 게 모라토리움 우리 맞습니다. 돈 없다였지 않습니까? 네, 네. 돈 없다고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하면서 그 공단 공원화를 하는데 이미 시장이 됐을 때 그 공단 지역을 엄청난 상업지구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 그 사람 없애버리고 그렇죠. 1공단 저희가 공원 개발해 드릴게요 하는 지금 대장동 개발업자들하고 손을 잡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8년 동안 돌리고 소송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재선이 된 다음에는 네. 1공단 공원화도 던져버리고 그렇죠. 남은 거는 뭐냐면은 결국 1공단 공원화를 이유로 그 대장동 개발에 대한 특혜, 뭐 용적률 변경, 뭐 터널 뚫어달라는 온갖 요구한 걸 결과적으로 다 들어준 그 상황만 나왔는데 이재명 시장은 네. 나는 하나도 받은 거 없어요. 그렇죠. 나는 오히려 그 처음에는 이게 재밌는 게요. 처음에 될 때는 1공단 공원화를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시장 끝나고 나올 때는 대장동 개발을 자기 맞습니다. 업적으로 삼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 과정에서 자기 손 묻은 거 없다고 하지만은 특정 사업자들이 수천억의 이익을 챙겼는데 네네. 그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범죄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도시가 포기할 이익을 최대로 끌어온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범죄 사실, 혐의점, 혐의 네. 사실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하고 있는 그쵸. 거고 또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역할을 하면서 이거는 정적 제거다라고 격앙되고 그렇죠. 지금 정권 하수인의 정적 제거다 저런 지금 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요런 상황에다가 앞서서 면회 정성호 의원이 각종 이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면회를 해나가고 있고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나 어디 도망 안 갑니다라고 하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그쵸. 점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제가 어디 도망갑니까? 이재명의 이 얘기에 딱 사람들이 하나의 사진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이 사진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이거는 진짜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어저께 저희가 네. 말씀드렸던 게 네.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네. 제가 어디 강력한 부정, 도망갑니까? 증거인멸 그거는 네.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도망 안 갈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이죠. 그렇죠. 탄핵 이후인데도 네. 이미 탄핵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네. 이재명은 뭐라고 했냐면은 구속시켜라.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미 탄핵된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권좌에서 내려와서 쓸쓸히 사저에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네. 구속까지 시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이재명 지금 대표입니다. 그래놓고서 본인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되니까 제가 어디 도망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도망갈 수 있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어디 뭐 해외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우주로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 구속시켜야 된다고 네. 구속시켜야 된다고 해놓고는 자기는 도주율이 없다고 네.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주장을 합니까? 김웅 의원이 요새 좀 조용했었는데 김웅 의원이 이제 요거를 페이스북에다가 딱 올렸는데 예. 자, 요 사진 올린 다음에 2017년 3월 30일 이재명 씨는 생각이 다르네요라고 올렸어요. 예.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증거인멸 정황이 곳곳에서 보인다면서 강력히 구속하라고 외쳤다. 쓴 다음에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 도망갈 것 같아서 구속했냐? 관련자들이 4명씩이나 죽기를 했나? 아니면은 맞아요. 구속된 공범을 찾아가서 알리바이를 준비하라고 증거인멸을 획책하기를 했나? 좀스럽고 민망한 말씀이다 하면서 2017년 이재명 씨에 따르면 구속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김웅 의원이 굉장히 시원하게 썼네요. 네. 네. 어저께 자, 지금 저는 또 네네. 방금 오싹한데요. 네. 그 관련자들이 4명씩이나 4명씩. 죽기를 했나. 예. 이거는 정말 저희 또 까먹고 있었죠. 맞습니다. 네. 김문기 씨를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정말 4명이나 그 대장동 사건 이후에 언급되면서 다 막 자살을 하는 이런 행동들 혹은 또 돌연사 한 분 하셨고 돌연사 네. 한 분을 합쳐서 3명, 4명이 예. 돌연사 1명, 그다음에 3명 자살. 이 4명이 사망한 사건이고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4명이나 죽었고 구속된 공범을 찾아가서 알리바이를 준비하라고 증거인멸을 획책하기를 했나. 이거는요. 진짜 무서운 얘기를 김웅 의원이 썼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저는 이거 보다 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는 네. 그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범죄를 도주 및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잖아요. 예, 예, 예. 거기다가 예. 이거 어제 가서 막 만났잖아요. 네, 정성 네. 증인인멸의 우려도 있다. 증인인멸. 네. 아, 무서운 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 용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어제 우리는 상징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네. 증거인멸뿐만이 아니라 네. 증인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확 오싹 드는데요. 이게 예. 농담처럼 생각하다가 농담이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소름이 돋습니다. 예. 야, 아, 괴이한 두개골 탑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진짜 김용 의원의 요 얘기를 보면서 아니 뭐 이재명 2017년에는 무조건 구속해야 된다며 왜 당신은 구속되기 싫어갖고 내가 어디 도망갑니까? 라고 얘기합니까? 를 넘어서 4명이나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이렇게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한 요 부분은 굉장히 시적절하고 예. 예, 의미 있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조국 전 장관도 그랬습니다만 이재명은 네. 워낙 그 시장 시절부터 트위터, 페이스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본인의 발언이 본인의 행동을 네, 규정하는 그런 맞습니다.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련님도 찐만 대장경이라고 해야 되나? 아, 찐밍 아웃. 우리 도련님의 경우도 우리 도련님의 페이스북을 다 찾아보면 예, 맞습니다. 각종 사안에 대해서 자기한테 되돌릴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네. 거죠. 예. 이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모질게 했던 게 네. 지금 본인이 법적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이날 그렇죠. 딱 지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응? 그래도 구속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증거를 내미는 거죠. 그렇죠. 당신 2017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서 자, 이게 조만대장경을 있잖아요. 찐만대장경인가? 찐만대장경. 아, 좀 너무 제가 네. 어저께 찌시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네. 어저께 그냥 싫어하신다 그러길래 뭐 네. 오늘까지만. 예. 네.